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정말 오랜만에 책하울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책하울 영상을 잘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상은 정말 오랫동안 계획을 하고 있었던 그런 영상입니다. 뭐냐면 바로 텀블벅 책하울입니다. 텀블벅은 많이들 아시겠지만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데요. 제가 텀블벅에 들어가서 출판 분야를 가끔 구경을 하거든요. 굉장히 좋은 책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가 마음에 드는 책이 보이면 후원을 하기도 하고 꽤 자주 후원을 하는 것 같아요. 다양한 책들과 독립출판물, 그리고 일반 대형 서점에서는 좀 구하기 힘든 그런 책들이 많아서 꼭 한번 영상에서 좀 다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책들은 작년 가을부터 제가 좀 차곡차곡 후원을 해서 받은 책들이고요. 바로 한 권씩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책은 식물 콜라주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마 블로그마스 영상에서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작년 12월에 읽었던 책이고 프로젝트 시선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만들어진 책입니다. 책 소개에 비밀을 품은 식물이라는 것에 흥미를 느꼈고 늘 주변부에서 머무르던 식물을 중심으로 끌어올려 보고 싶었다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 소개대로 식물과 관련된 그리고 식물이 중심에 놓인 그런 소설들이 안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단편 소설집이고요. 식물과 환상, 식물과 음식, 식물과 일상, 식물의 본질이라는 4개의 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벌써 다 읽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감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제 일상에서 이제 식물을 1대1로 마주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초록스가 있기는 하고 또 저도 초록스를 정말 좋아하기는 하지만 너는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 식물이란 무엇인가? 이 세계에서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어떤 위치는 무엇인가? 막 이런 거를 생각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그간 소품이나 배경 혹은 자연을 구성하는 일부로 인식되던 식물에 대해서 정말 마음껏 느끼고 마음껏 떠올리고 또 마음껏 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았고 그렇다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식물과 인간의 공생관계, 그들의 철학적 의미 이런 거를 생각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확실히 내 눈앞에 있는 이 식물에게도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은 가지게 된 것 같아요. 가장 좋았던 파트는 1장, 식물과 환상 파트였는데요. 식물이라는 소재와 환상을 결합한 단편 소설 3편이 실려있는 그런 장이에요. 아시다시피 제가 그 현실과 환상이 결합된 그런 소설들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1장의 소설들이 가장 저에게 인상 깊었고 그 1장에 실린 소설들 때문에 이 책이 더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좋아하게 된 그런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은 언어문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부제가 당신을 위한 감성 단어 사전인데요. 그야말로 사전입니다. 순우리말이나 혹은 어감과 뜻이 아름다운 한자어 등 다양한 단어들이 실려있는 그런 사전이에요. 지은이가 직접 만든 예문 이외에도 한국 근대소설에서 그 단어가 쓰인 문장들을 발췌해서 예문으로 실었더라고요. 보시다시피 크기가 굉장히 작은 아담한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이 말하는 감성 같은 걸 의도하고 산 건 아니고요. 제가 가끔 글을 쓰거나 말을 할 때 표현력의 한계를 많이 느껴요. 그리고 좀 되게 진부한 표현들을 많이 쓴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원래는 일반 국어사전 두꺼운 거 있잖아요. 진짜 그냥 딱 국어사전이라고 쓰인 국어사전. 그거를 읽으려고 했는데 그리고 그거를 읽는 것이 좋다는 어떤 그런 조언도 듣기는 했는데 아무래도 처음부터 딱 나는 이제부터 국어사전을 읽겠어 하고서 시작을 하면 질리기가 쉬우니까 일단은 요런 그렇게 두껍지 않은 요런 사전부터 시작을 하면 더
내가 쉽게 접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샀고, 확실히 안에 담긴 단어들이 이렇게 딱딱한 그런 사무적인 단어들보다는 말랑말랑하고 예쁜 표현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감성에는 딱히 관심이 없고요. 네, 감성 같은 거를 별로 안 좋아해서. 근데 어휘력을 늘리고자, 특히 평소 일상생활에서는 좀 접하기 힘든 그런 순우리말이나 어감과 뜻이 아름다운 한자어, 이런 것들을 좀 더 알아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산 책입니다. 정말 한 번도 못 들어본 단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네, 제가 글을 쓸 때 유용하게 사용을 할 그런 사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책은 프리즘 오브 11호 캐롤인데요. 더 자세한 설명이 딱히 필요하진 않을 것 같아요. 프리즘 오브는 사실 매번 나올 때마다 제가 꾸준히 확인을 하는 그런 영화 잡지이고, 이번에는 특히 영화 캐롤을 다루었기 때문에, 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워낙 자주 언급을 해서 어차피 다 중복되는 설명이니까 대신 아래 더보기란에 이 잡지 언박싱한 영상이랑 리뷰한 영상의 링크를 따로 걸어둘게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정말 좋아하는 책인데 제가 너무 자주 말씀을 드려서 이제 좀 지루해하시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자세한 설명은 그 영상들로 대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텀블벅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언급을 하고 싶었어요. 네 번째 책은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라는 책입니다. 사회주의 여성운동가인 허정숙의 글을 실은 책이고요. 제가 허정숙이라는 분을 처음 알게 된 건 작년 10월에 신사역에서 들은 그 여자 최초가 되다라는 강의에서였어요. 저는 그때 이분에 대해서 정말 난생 처음 알게 됐고, 사실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거든요. 허정숙이라는 분은 주세죽, 고명자와 함께 조선공산당 여성 트로이카로 불렸는데요. 단발 운동도 주도를 하고 여성단체도 조직을 하고, 그 당시에는 사실 언급조차 쉽지 않았던 자유연애라는 것도 주장을 하고, 동아일보 최초의 여성 기자였고, 그런데 이후에 월북을 해서 이제 많이 안 알려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신사역에서 그 강의를 듣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텀블벅에서 이 책 펀딩이 올라온 걸 보고 굉장히 반가워서 이 책을 후원을 해서 샀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그 반가움만 가지고 이 책을 후원한 건 아니에요. 사실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 책 소개에 있던 허정숙의 글은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 문구에 하이라이트까지 쳐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샀습니다. 네. 사실 되게 얇은 책인데 아직까지 이 책을 다 읽어보지는 못했어요. 앞에 글 2편 정도? 그 정도 읽었는데, 나의 단발과 단발 전후, 그리고 신여성들에게를 읽고 라는 글 2편을 읽었거든요. 정말 충분히 읽어볼 가치, 그리고 책 자체를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사실 저는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출판된 적이 없는 허정숙의 글이 이제 이렇게 출판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책을 펴낸 두루미 출판사? 네. 여기에 대한 동아일보 기사를 제가 읽었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 책을 시작으로 배제된 사상가들의 글을 담은 두루미 사상서 시리즈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더라고요. 두루미라는 이 출판사 이름 자체가 남북을 자유로이 오가는 두루미처럼 사상의 단절을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의미가 있는 책인 것 같아요. 되게 얇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클 것 같아서 그래서 후원을 했고, 네, 그래서 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책은 Free Not Free라는 프리랜서 매거진 창간호입니다. 네, 프리랜서에 관한 잡지예요. 프리랜서는 많은데 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그릇이 없다고 생각되어서 만든 매거진이라고 소개에 쓰여 있더라고요.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의 일을 하다 보니까 한마디로 정의하기도 힘들고 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들을 아우를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이나 제도, 시스템 같은 것들이 아직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아무래도 저도 앞으로 이제 프리랜서로서 살아갈 것 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네, 그래서 후원을 해서 샀습니다. 이 목차를 보니까 프리랜서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 도움이 될 만한 실질적인 내용들,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담겨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뭐 법적으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계약을 할 땐 이래야 되고, 계약서를 쓸 땐 이래야 하고, 이런 정말 구체적이고 어떤 법률적인, 경제적인 팁을 얻겠다라는 그런 생각에서 산 건 아니고요. 저는 심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어떤 동질감, 동기부여 같은 걸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산 거예요.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프리랜서들이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어떤 회사나 단체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소속감이라는 감정을 가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속감이라는 게 없으면 아무래도 심적으로 많이 부담이 되고 또 외롭다는 거를 작년에 졸업을 하고 나서 가을 동안 느꼈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가거나 하지는 않더라도 어떤 프리랜서라는 직업 자체에 대한 그런 소속감, 애정? 그런 것들을 좀 더 가져보고 싶어서 네, 그래서 이 책을 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딱 프리랜서 매거진이라고 해서 나온 잡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독특하다고 생각을 하기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요즘 같은 시대에 꼭 하나쯤은 나올 법한 잡지다라는 생각도 했어요. 그래서 후원을 해서 샀습니다. 아직 사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많은 것들을 느끼고 또 동기부여를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읽고 나서 감상을 공유할 게 생기면 또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요 근래에 텀블벅에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구매한 책들을 쭉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이 책들이 온라인 서점이나 대형 서점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 영상을 만들기 전에 알라딘에 검색을 했을 때는 프리즘 오브 빼고는 다 찾을 수가 없었거든요. 사실 텀블벅을 통해서 만들어진 책들 중에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더 이상 구할 수 없는 책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독립 서점에서는 판매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딱 구매하실 수 있는 어떤 확실한 정보나 링크 같은 거를 드릴 수 없는 게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일단은 각 책의 펀딩 주소는 제가 아래 더보기란에 적어두도록 할게요. 이미 다 펀딩이 끝난 책들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참고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이만 책하울을 아주 오랜만에 한 책하울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봬요. 바이.